마블 페이지 4 설명회를 또 할 건데 매주 하고 있죠. 일요일 저녁마다 하고 있는 컨텐츠인데 오늘 페이지 4의 주인공 바로 영화 샹치입니다. 자, 영화 샹치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처음 봤을 때 좀 혼세했습니다. 좀 혼란스러웠고 장단점이 굉장히 있는 영화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굉장히 좀 독특한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망사이인 영화, 재밌게 본 영화, 졸작인 영화, 중국풍 묻은 모던, 평작.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봐야지 이게 좀 평가가 좀 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여러분들 다들 그러실 거예요. 독특한 게 마블 영화가 지금 페이지 4가 너무 망치다 보니까 지금 와서 마블 영화를 다 보신 분, 마블 페이지 4라든지 드라마 다 보신 분들은 지금 와갖고 한번 샹치 다시 한번 봐보세요. 다시 한번 보면은 명작입니다. 처음에 이게 웃겼던 게 이제 이 시국 사태가 터지고 나서부터 블랙 위도우가 나오고 그 다음 바로 나온 게 샹치거든요. 그때는 샹치가 평가가 저조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 우리가 엔드게임은 뽕이 이만큼 차있는데 블랙 위도우에서 샹치에서 이래버렸던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거 지금 페이지 4 다 보고 나서 샹치를 다시 보잖아요? 와, 달리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지 4에서는 평작 이상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단점과 장점부터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단점부터, 장점은 이따가 나중에 서술할 거지만 단점은 시무 리우 배우님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점 캐스팅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시무 리우님부터가 좀 캐스팅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너무 매력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 영화 지금 다시 보시게 되면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주인공인데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아. 솔직히 여러분들 영화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시무리우가 어떤 임팩트를 갖고 있었고 어떤 매력이 있었는지 솔직히 여러분들 남들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재밌거나 아니면 뭐 스마트하거나 아니면 뭐 엄청 악하거나 뭐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영화에서 샹치라는 캐릭터가 부각이 되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용의 성품을 가진 게 샹치래요. 자, 그러면 용의 성품이 뭔데? 거기서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죠. 용의 성품을 너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게 뭔데? 아니, 그게 뭔지를 알아야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게 없어요. 그냥 용의 성품은 정말 선하고 정의롭고 뭐 이런 성품을 가져가지고 뭔가를 한다. 그래야만 얘가 뭔가를 깨우친다. 뭐 이런 거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용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니 그렇잖아요. 원래는 악한 사람은 이 무공을 배울 수 없는데 용의 성품을 가진 자만이 이런 무공을 쓸 수 있고 아니면 용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템린즈를 뭐 어떻게 할 수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독특한 주인공만의 매력도 없어요. 오히려 매력은 옆에 있는 친구 KT가 더 부각이 됩니다. 운전 잘하죠. 연습도 안 했는데 활도 잘 쏘죠. 웃기죠. 어디 가서 분위기 메이커 하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KT가.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성이 완전히 죽어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 KT라는 캐릭터가 굳이 필요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히려 매력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한약방의 감초 역할을 하는 게 KT란 말이에요. 웃긴 부분을 만들어주고, 의외성을 만들어주고, 특이성을 만들어주고,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뭔가 틱틱 던지는 캐릭터는 결국엔 KT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기억하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 궁술의 궁자도 모르는 애가 갑자기 활을 한 방 쐈는데 그게 용의 모가지를 관통한다고요? 한 방에? 막 주인공이 이 상태로 용의 영혼이 먹히면 안 돼 이러고 있는데 저 멀리서 활 한 번 쏜 적이 없는 KT가 쐈는데 그걸 맞춘다고요? 호크아이도 그렇게 못할걸? KT 비숍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이 정도면은 KT 비숍이 아니라 호크아이 제2대 호크아이는 KT가 돼야 된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뭐 하다못해 얘가 뭐 집중력이 엄청 좋다라든지 아니면 궁술 연습을 하는데 얘는 뭔가 타고났다 뭐 이런 암시라도 줬으면 KT는 이런 능력이 있는 애구나. 아니면 뭐 나중 뭐 페이지 5 때 호크아이랑 만나갖고 내 활을 받아라 이지랄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전개가
이루어졌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양조위라는 캐릭터는 이따가 장점에서 얘기할게요. 단점이긴 한데 장점이 더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데스딜러. 데스딜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데스딜러는 샹치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토리상 되게 중요한 빌런이긴 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나오죠? 되게 멋있는 액션씬은 나와요. 근데 금방 뭐라고 해야 되지? 바로 드웰러가 딱 등장하자마자 드웰러가 가장 먼저 뽑아먹는 영혼은 데스딜러. 그냥 막 하면서 영혼 그냥 뺏기고 그냥 죽잖아요. 크로보다도 비중이 없어. 그냥 드웰러 미만 한 방에 그냥 이건 아니지 않나. 그리고 또 레이저 피스트도 나오는데 레이저 피스트 처음에는 되게 멋있게 나오면서 샹치랑 액션을 하다가 나중에 데스딜러랑 애들 영혼 뺏기는 거 보고 처음에는 야 니네랑 손을 왜 잡냐 막 이랬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거 딱 보더니 우리 손을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거 맞는 선택인 것 같아. 이게 뭐예요? 너무나도 좀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 걔네들이 처음에 서사를 얘기할 때 외누라는 그 빌런이 있었고 몇천 년 전에 외누라는 빌런이 있었고 세계 정복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이제 정복을 하러 다니죠. 정복을 하러 다니는데 텐링즈라는 그룹을 찬성을 하셨습니까? 텐링즈라는 그룹을 만드는데 이 텐링즈가 항상 어둠 속에서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고 폭파 작업 아니면은 뭐 암살 작업 이런 걸 했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안 들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근데 샹치를 공격할 때는 어땠다? 대놓고 한낮에 버스에서 사람들 졸라 많은데 거기에 텐링즈가 그 목걸이 찾으러 왔다고요? 암살자라며. 전 세계가 모르는 비밀 암살 집단이라며. 근데 그게 대놓고 한낮에 그걸 훔치러 온다고요? 가지러?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더 웃긴 거는 그거요. 그 외누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장악할 이제 문명이 없다 보니까 어딜 가죠? 그 신비의 섬 탈로를 갑니다. 신비의 섬 탈로. 그 탈로에 딱 들어가자마자 문지기를 딱 만나는데 문지기랑 조금 싸우는데 텐링즈보다 센 무공을 쓰고 있어. 텐링즈를 싸우는데 지가 발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죠? 갑자기 싸움을 멈추고 그 여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이건 어떤 영화 리뷰어 분께서 제가 좋아하시는 영화 리뷰어께서 말씀하신 건데 지구를 정복하고 온 인류랑 생명체의 반을 날리는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 가지려고 지구에 왔다가 저 스칼렛 위치 완다를 만나서 한눈에 보고 뻑가서 누나 좋아해요 누나 저랑 사겨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전개가 똑같다니까요. 갑자기 그 여자를 만나서 텐링즈를 내려놓고 이제 더 이상 암살 집단의 활동을 안 하고 평범하게 산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나마 순화할 수 있었던 거가 뭐냐? 바로 양조위였기 때문이에요. 양조위니까 이게 납득이 되는 거야. 자, 이제부터 장점을 좀 얘기해 봅시다. 단점에서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말도 안 되는 개연성을 갖고 있어요. 갑자기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외누가 사랑에 빠지고 텐링즈를 빼고 갑자기 나도 이 사랑하는 사람과 늙어가고 싶다. 텐링즈를 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납득되는 건 양조위 배우가 그만큼 연기를 잘했고 개연성이 개같아도 이해가 됐던 부분이에요. 정말 지금 채팅에도 얘기하지만 양조위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진짜로. 양조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으면 납득이 안 됐을 정도예요. 그리고 조금 더 단점에 대해서 연장선으로 얘기하자면 그 탈로라는 데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 문지기 역할을 했던 어머니께서 탈로에게 힘을 다 이제 돌려주고 나서 힘이 없는 상태로 이 속세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속세로 나온 상태에서 이제 동네 깡패들 한 100명 모여갖고 양조위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고 와가지고 이제 샹치를 치러 오는데 어머니가 그거 막다가 돌아가시죠. 근데 아무리 탈로에서 힘을 뺏어갔다라고 해도 용의 성품을 가졌던 어머니가 걔네들한테 힘없다고 발릴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아무리 힘을 뺏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무공을 어느 정도 피지컬적인 건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개연성과 그리고 나중에 그 무공을 텐링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악으로 뒤덮으려고 하는 아버지가 다시 돼서 갑자기 막 환청이 들려. 나를 구해줘. 나를 살려줘. 라고 이게 속삭임이 들려오죠. 그게 그 문을 열어달라는 드웰러의 환청인데 그거에 넘어간다는 것도 좀 웃겨요. 텐링즈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청을 듣고 간다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양조위니까 가능했다.
그래서 양조위 캐스팅이 진짜 가장 큰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장점,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가장 공감하는 부분, 액션은 마블 페이지 4 중에 가장 좋았다라고 생각해요. 액션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무협 영화 또는 이제 홍콩 액션 영화를 많이 본 뭐 연문 같은 그런 현대적인 무술이 아니라 옛날에 홍콩 그 무협 액션, 성룡 액션을 좀 많이 좀 착안을 한 것 같더라고요. 성룡 액션. 약간 몸을 쓰고 사물을 쓰는 그런 액션씬은 되게 좋았다. 근데 이게 많이 봤던 거긴 해요. 많이 봤던 거긴 한데 조금 더 점수를 주자면 마블에서는 그런 액션을 선보인 적이 없어. 지금까지. 봐봐요. 뭐 헐크는 그냥 압도적인 힘으로 막 이렇게 하고, 뭐 캡틴 아메리카 방패하면서 아크로바틱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스파이더맨도 막 몸을 쓰면 날아다니면서 싸우는 거 보여줬지만, 그런 사물을 이용한 액션, 합이 맞는 이런 액션은 마블에서 본 적이 없어요. 네. 아, 윈터 솔저. 맞아. 윈터 솔저는 맞습니다. 윈터 솔저 급의 액션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합의가 딱 맞고, 그리고 컷 해갖고 화면을 딱딱딱딱 분할해갖고 나눠서 여러 번 촬영한 걸 붙여서 잘 나온 부분만 편집해서 나온 게 아니라 롱테이크로 찍습니다. 롱테이크. 한 방에. 풀샷으로. 그리고 그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버스에서 악당을 집어 던지는 역할이 나와요. 롱테이크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앞으로 가면서 적들을 잡는 벨트 스크롤 액션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악당을 집어 던지고 발로 찬 악당이 그 바닥에 있는 전기 막 지져 있는 곳에 거기 지져서 떨어지는 거, 그런 시퀀스가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나름 버스씬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구나. 그거 말고도 데스딜러 액션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데스딜러랑 샹치랑 싸우는 부분에서 좀 약간 액션이 윈터 솔저에서 나온 캡틴과 윈터 솔저의 싸움을 약간 오마주 할 정도로 굉장히 잘 찍었어요. 뭐 이렇게 들고 있는 쿠나이를 찾다가 잡았다가 찌르다가 치고 다시 받고 치고, 요런 액션이 굉장히 놀라웠다. 그리고 아버지랑 싸울 때는 조금 그랬어요. 네, 아버지랑 싸우는 거는 조금 별로 맞대가리가 없긴 했어요. 좀 텐링즈를 쓰면서 싸우다 보니까 조금 약간 그랬는데, 그 외적으로 텐링즈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의 액션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양자경 배우님이신가요? 거기 나오신 분이 이모로 나오시는 분이시잖아요. 어머니의 언니로 나오는 분이 양자경 분이 맞습니까? 아, 맞아요. 그 양자경 배우님께서도 굉장히 엄청 유명한 배우시잖아요. 그분이 쓰는 그 모습 태극권.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에서 나오는 무술 자체가 실전성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 태극권의 이런 부분, 그리고 뭔가 할 때 이 바람, 이런 거는 이 낙엽을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면서 나오는 이런 효과들, 몸의 이런 거는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양자경님과 양조희님이 안 나왔으면 이게 조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한국 배우분 아니면 한국계 배우분이 와서 한 거라고는 너같이 사고치기 좋아하는 친구들이라고, 나이로비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부자예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나이로비에서 온 친구들이 부자예요, 좋은 분들이에요. 사고치기 좋아하느라고 너같이?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다. 저는 양자경 배우님이랑 양조희 배우님이 나온 게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액션 장면 중에 그 장면이 있어요. 샹치가 공중에 올라와서 오른발로 이렇게 높이 찍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텐링즈가 한 칸 이렇게 생기면서 샹치가 이걸 딱 밟고 공중에서 이렇게 찍어 찬 때 양조위의 팔에 닿을 때 여기에 텐링즈가 따닥 붙어갖고 텐링즈의 효과 딱 주는 거.
요거 진짜 멋있었는데, 이게 제가 샹치를 한 5번 다시 보니까 그 장면이 양조위가 쓰는 어느 액션 장면인지 모르는데 양조위가 똑같이 그 기술을 써요. 그거를 똑같이 이제 샹치가 쓰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서 뭐 오마주를 땄는지 아니면은 아버지의 무공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액션 자체가 굉장히 멋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들 기억하시는 부분, 샹치랑 이제 웨누랑 같이 이제 텐링즈 커플링으로 반반씩 나눠가지고 싸울 때 이거 딱 텐링즈 잡고 이게 끌 때 서로 끌 때 파란색과 빨간색의 대비. 이것도 괜찮았어요. 뭔가 태극이, 아예 태극은 아니지만, 예, 태극이 그려지는, 약간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액션성에서는 진짜 플러스 점수가 너무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점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저는 전체적인 평가는 평작 이상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마 액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스토리상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 스토리는 그게 신경 안 쓰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단점 하나만 얘기할게요. 단점 하나. 진짜 큰 단점 하나.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학을 뗄 텐데, 여기까지는 흐름이 좋았어요. 흐름은 좋았는데, 갑자기 디오가, 드웰러를 딱, 해체하니까 이따시만한, 용 같은 그, 괴물이 나타나서, 우와! 하니까 갑자기, 샹치가 호수에서 용의 성품 이지라 하더니, 뿡! 하더니, 그 밑에서 공기방울 뽕글뽕글 올라오면서 용이 갑자기, 웨누랑 샹치랑 지금 뽕차게 잘 싸우고 있다가 갑자기 왜 디워예요? 왜 용 2마리가 싸우냐고. 갑자기 가뿐 이게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뭐 그래 좋다 이거야. 그것까진 뭐 그렇다 치는데 저는 그 생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샹치의 임팩트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이거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 어떤 히어로물을 봤을 때 항상 기억에 남는 명장면이 있잖아요. 엔드게임 하면은 뭐 이거라든지 아니면 토르면은 브링미 타노스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멋진 액션씬과 마지막 그 피니쉬가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그 드웰러를 해치울 때 샹치 장면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나 그 드웰러 어떻게 잡는지 알고 있다. 어떻게 내가 그 드웰러가 죽었는지 알고 있다. 그 보시면 그 샹치가 텐링을 날리고 그게 드웰러의 입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공중으로 샹치가 확 올라가더니 막 허우적대요. 막 허우적대. 존나 허우적대. 그러다 갑자기 그 드웰러 뱃속에서 막 텐링지가 막 돌아.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공중에서 이게 떨어지잖아요. 올라갔다 이게 샹치가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확 막 허우적거리길래 얘가 계속 돌아서 회전킥을 이게 딱 꽂는구나. 이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허우적거리더니 뭐요? 겨우 피니쉬가 텐링즈 먹이고 돌린 다음에 뱃속에서 끄집어내는 게 피사이기라고요?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캐릭터가 좀 자기의 무술로서 얘를 좀 타격을 입혀서 죽인다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결국은 템빨로 이겼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좀 임팩트가 너무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외적으로는 액션은 다 괜찮았는데 가쁜 디워에서 좀 짜증났어요. 근데 분명히 액션성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야 마블에서 홍콩 무협 액션 하는 거가 그게 뭐가 액션이 참신하고 뭐가 그게 신선하고 그러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자면 저 마블 드라마 아이언 피스트를 꼭 한번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그거 보고 샹치를 보잖아요. 진짜 샹치는 무협 마스터예요. 아니 오히려
샹치든 아이언 피스트는 둘 다 뭐라고 해, 무협 액션이 돼야 되는 캐릭터들인데,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진짜 아이언 피스트는 팔이 빨리 빛나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무협이랑 액션 치고받는 액션을 본다면은, 샹치가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 설명회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샹치는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터널즈 이런 애들이랑 비빌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마블 페이지 4에서 그나마 볼만한 거 3개 꼽아달라라고 하면은 영화 중에서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도 쌍욕하면서 나올 만한 영화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샹치를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어떤 거 할까요? 요번에는 설명회가 너무 네거티브하지 않게 엄청나게 욕하면서 막 비판을 하는 영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불펜, 토포, 삼스파는 좀 아낍시다. 브리, 토포, 토르포, 와칸다 포에버. 와칸다 포에버 한번 하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해.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와칸다 포에버. 다음 주 일요일은 제가 확답 못 드리겠네요. 일단 다음 시간에는 와칸다 포에버 리뷰로 찾아뵙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설명을 약속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합시다.